자, 이제 1강에 해당하는 집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집합만 항상 제일 처음 배웠을까라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아니고 예전에 광고에서 이런 걸 봤어요. 야, 넌 집합만 공부하니? 맨날 시험 기간만 되면 집합만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왜? 앞부분에 있으니까 앞부분은 되게 열심히 해. 근데 뒤로 갈수록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초반에 열심히 해야지라고 막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어렵네? 그만하지. 그럼 다시 공부할 때 또 집합부터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질문 던진 거, 왜 우리는 항상 집합부터 공부를 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함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함수. 그러면 함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함수의 정의 자체가, 여러분 정의라는 거는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정의였어요. 그러면 함수의 정의라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얘네 둘 다 뭐라고 했어? 집합으로 한 거예요. 집합.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x라는 집합이 있었고 y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렇게 이 안에 원소가 x, y가 x가 있고 원소가 a가 있고 여기는 원소가 b가 있고 y가 있대. 이렇게 서로 짝짓기 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함수 이름을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표현해 볼게. 그럼 지금 이거를 우리는 f한테 x값을 집어 넣었더니 결과물은 y가 나왔어. f한테 a를 집어 넣었더니 결과물은 b가 나왔어 라는 이런 표현을 앞으로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린 뭘 배워야 되는 거야? 집합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어. 이런 기호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자면 우리가 왜 항상 집합부터 배웠을까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인 함수를 배우기 위함이야 라는 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목적을 알고 공부하는 거랑 그냥 공부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왜 집합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왜 집합이 중요하지? 우리 앞으로 함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복잡한 걸 표현할 때 집합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배우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집합을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래, 집합은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집합에 대해서 꼭 이 모든 걸 달달달달달 외우겠다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선생님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녹아져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자, 그러면 집합이라는 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에 알맞는 대상은 분명했고 그냥 이런 거구나. 그럼 우리 집합은 뭐니? 그냥 모임이요, 그룹이요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집합은 그룹인 거야. 우리 그냥 직관적인 느낌, 이 집합,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 이런 안경을 쓰는 그룹, 안경을 안 쓴 그룹, 키가 170 이상인 그룹, 이렇게 우리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 어떠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이제 이런 표현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 자, 우리가 A라는 집합 안에는 보통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안에는 A도 있고, X도 있고, Z도 있었대. B라는 그룹 안에는 B도 있고, Y도 있고, C도 있었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A라는 원소는, 스몰 a라는 이 원소는 대문자 A라는 집합의 원소잖아. 라고 해서, 우리가 포크로 콕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 이 접시 안에 스몰 a가 있어 포크로 콕 찍을게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원소야 라는 이 기호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x라는 녀석은 a의 원소입니다. z라는 것도
이런 A의 원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한글말로 표현하면 스몰 a는 집합 A에 속한다, 원소이다 이렇게 많이 써야 되지만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수학의 가장 큰 장점은 간결성이에요. 요약할 수 있는 거야. 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스몰 b란 녀석은 대문자 b란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몰 a라는 녀석은 b의 원소에 없잖아. 원소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스몰 b가 대문자 b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b를 하나 지워버리면 되나? 막 이러한 집합 b가 존재했다면 스몰 b는 대문자 b의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소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선형대수 가면 또 이런 기호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소나열법이랑 조건제시법이랑 이런 단어도 굉장히 여러분 입으로 뱉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단어가 어려워서 수학적 용어가 불편하고 어려워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직접 말로 표현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번 그냥 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좋은 학습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소리를 내면 내 귀로 듣죠. 이게 입력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많이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직접 이 집합의 원소,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A라는 성분, X라는 성분 이런 각각을 뭐라 부르냐?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A라는 집합은 요 표현법 우리 이런 걸 보통 중괄호라고 부르죠. 이 중괄호 표기법으로 A, X, Z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렇게 묶어진 이거를 집합 기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A, X, Z 이런 거를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야 라고 했고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제시법이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성질을 조건으로 걸어서 블라블라블라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여기 있네요. 1번 문제. 우리가 A라는 집합은 하고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A는 이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항상 조건제시법이라는 거는 이 바 보이시죠? 이 바를 중심으로 영어처럼 해석을 해보자면 이 뒤에 있는 성분은 X는 자연수다. 그 X가 누군데 요 안에 있는 요 X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요 녀석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럼 A라는 집합의 주인 얘가 원소예요. 얘가 원소를 뜻하는 거야. 그럼 이 뒤에 이 바를 중심으로 항상 이 뒤에는 조건을 얘가 조건인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X가 자연수인 거니까 자연수란 집합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점점점 있죠. 이건 X야. X. 그럼 X제곱이라는 거는 1을 제곱하면 1이 되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 4제곱은 16, 25, 3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를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A는 X라는 자연수를 제곱한 녀석 얘가 원소인 거죠. 그래서 1, 4, 9, 25, 36, 49 점점점점 다 적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위에 있는 게 조건제시법, 아래에 있는 이 표현법이 원소나열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읽는 방법은 이 뒤에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목적어는 이 앞에 있는 데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은 이유에서 B라는 집합의 원소는 Y가 되는 거죠. Y가
핵심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뒤의 조건을 만족하는 y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정수래요. 근데 y는 그 정수를 뭐 하래? 제곱한 거래. 아, 그러면 이 표현법은 이렇게 쓸 수도 있나? x의 제곱. x는 정수다. 이렇게 써도 같은 표현법이에요. 같은 거야. 새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x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x라는 거는 플러스 1도 있지만 마이너스 1도 있고 물론 0도 있겠죠. 0도 있겠지. x라는 값 안에는 뭐 0도 있을 거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우리 이런 게 정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4도 있고 마이너스 4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들이 모두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x의 제곱이란 값은 0도 있고 1도 있고 4도 있고 9도 있고 16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b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로 표현해 보자면 0, 1, 4, 9, 25, 점점점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래서 집합에 대한 문제는 고작 이 한 문제밖에 안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뭐 부등식의 영역, 뭐 2차 함수 뭐 이런 거 계속하면서 집합에 대한 표현법을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합을 꾸준하게 계속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첫 번째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에 대한 내가 이해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A하고 B하고 봤을 때 여기는 이만큼의 성분이 A하고 성분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 그럼 A하고 B하고 관계성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B라는 집합 안에는 0도 있고 1도 있고 4도 있고 9도 있고 25도 있고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만큼은 A랑 겹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니? A가 커, B가 커. B의 원소가 더 크죠? 자, B의 원소가 더 크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근데 이거를 집합에서는 크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집합에서는 B가 더 큰 집합이야. 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이거를 A는 B의 부분이네. A란 녀석은 B 전체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이제 페이지 보면은 16페이지에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A는 B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우리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전부 다 이거를 다 말로 쓰기 귀찮고 길어. 기호로 아주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 표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야?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A와 B가 같다라는 거는 정말 모든 성분이 같을 때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거는 한자로 따지면 비어있을 공이에요. 빌공. 비어있는 집합. 그럼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하나의 집합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얘는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원소의 개수가 0인 경우를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게 있는데 교집합이라는 거는 A랑 B랑 동시에 만족하는 성분들. 합집합은 A하고 B하고 모두 다 더한 집합들. 여집합은 A가 아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A가 아닌 성분들. 차집합은 A에서 B를 빼. 합차의 개념에서 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기호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고 내가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뭐 집합 원소의 개수도 쌤 뒤에 나와 있는데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런 걸 했었지 라고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체계에 대한 부분인 건데, 여러분, 수체계는요, 우리가 이제 이 챕터 1, 2에서 배우는, 챕터 1에서 복소수의 연산까지 모두 다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학수학 2라는 곳에서 이 복소수를 한 번 더 다루게 돼요. 그럼 우리가 진짜 뭐냐, 이 실수 파트에 대한 함수들을 다루는 게 미적분이에요. 다변수 미적분화. 그럼 더 큰 범주에 해당한 이 복소수에 대한 함수를 다루게 될 게 공학수학 2라는 과목입니다.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우린 지금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쌤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쌤 지금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으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아, 그러면 제일 큰 집합에 해당하는 복소수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럼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얘네가 전부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자연수, 점점 뭐예요?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복소수, 기본적인 어떤 연산하는 툴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A하고 B,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를 리얼 넘버, 실제 쓰는 숫자 리얼 넘버라고 해서 보통 R이라고 많이 씁니다. 해서 A라는 성분과 B라는 성분은 실수의 원소야. B라는 값은 0은 아니야.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IB, 이 I의 의미하는 거는 이미지 넘버를 뜻해요. 상상의 숫자. 해서 뭐 2 플러스 I3이라는 거는 2 플러스 3i라고 적어도 같은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같은 건데, 아, 이렇게 써져 있는 숫자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럼 지금 현재 B 자리에 해당하는 이 값은 0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뭐 2 플러스 i 0이야. 0i가 되겠죠. 근데 0이라는 걸 어쨌든 곱하게 되면 0이 되는 건데, 이 값은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2라는 실수, 자연수가 돼버리는 거죠. 하기 때문에 B가 0이 되는 경우는 이제 실수 파트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실수 안에는, 자, 실수 안에 여러분 이제 유리수, 무리수 구별되어 있는데, 자, 수 체계를 봤을 때 전체에 복소수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실수가 있는 거고, 실수가 아닌 진짜 복소수, 실수가 아닌 수, 뭐 복소수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 안에서 이거를 도표 형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실수 안에서 유리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유리수는 뭐니?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분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 n분의 n 꼴인데 m과 n이 둘 다 정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모가 m이라는 값은 0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분수가 0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무리수라는 거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무리수가 뭐가 있니? 직관적으로 그냥 루트 2, 루트 3, 루트 4는 아니야. 루트 4는 2가 될 거니까. 아, 얘는 무리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유리수는 뭐 3분의 1, 뭐 2도 있어요. 왜냐면 2라는 값은 1분의 2로 적을 수도 있고 2분의 4로 적을 수도 있고 3분의 6 이런 식으로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서 유리수, 무리수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더, 2 플러스 루트 3은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이 결과물은 무리수가 되는 거죠. 숫자가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더하기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 이 결과물은 무리수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지금 크게는 실수 안에 유리수와 무리수, 실수에 유리수가 있다면 그 바깥쪽에는 무리수가 있어.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구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유리수 안에는 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점점점점. 플러스 1, 플러스 2, 점점점점점. 0도 있는 거죠.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 3분의 1, 5분의 2 이런 애들. 점점점점. 그런 애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이런 게 선생님 정말 중요한가요? 라기보다는 수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정수 안에는 0은 있지만 이 0은 자연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자연수는 아니야. 자연수는 1, 2, 3, 4, 점점점, 정수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래. 그럼 이런 걸 내가 뭐 할 건데 이제 사칙 연산을 하고 싶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먼저 체계를 배운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실수의 성질. 우리가 덧셈하고 곱셈. 사실 덧셈 안에는 뺄셈도 있는 거죠. 곱셈 안에는 나누기의 개념도 있죠. 우리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A라는 성분 나누기 B라는 연산을 할 때 곱하기 B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받아들였을 때 나누기인데 곱하기로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 굳이 덧셈하고 곱셈만 표현하는 거는 덧셈 안에 3 플러스 마이너스 2. 이 값 3 빼기 2 아닌가? 맞죠? 그런 것처럼 빼기 안에는 뭐야? 덧셈,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덧셈과 곱셈으로만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더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한대.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은 같잖아. 이거를 교환. 성분들을 교환하잖아.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쓰셔야 돼요. 교환법칙을 쓸 수 있고 결합법칙. 자, 나 먼저 A, B, C 세 개를 더할 건데 A, B를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아니, 나는 B, C를 먼저 더할래.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나? 괜찮아. 얘네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왜? 교환도 성립할 거니까. 이런 거를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분배 법칙은 내가 차근차근 너한테 나눠줄게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곱하기라는 개념을 생략해서 쓰고 있다는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분배시켜주고 싶어. C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배 법칙이래. 자, 그러면 곱하기 입장에서도 얘네 자리 바꿀 수 있다?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뭐예요?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떤 개념을 배울 때 느낌이 팍 안 오면 예제를 가지고 내가 익숙하게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벌써 지수 법칙이 나왔네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곱하기라는 것도 세 개를 곱할 건데 앞에 거 2개 곱한 다음에 뒤에 거 곱하나, 뒤에 거를 먼저 곱하고 앞에 거를 곱하나 상관없어.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결합 법칙이래. 그러면 나누기는 곱하기로 표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분수의 연산들을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분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가 되는 건데,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네? 그럼 C는 한 번만 쓰고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원리까지 지금 전부 다 한꺼번에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런 거는 조금 졸릴 수 있어! 나 이거 다 알아! 하면 그 패스 하시는 거고, 나 좀 이런 것도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하면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내가 직접 표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유리수의 또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절대값이란 연산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절대값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야?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절대값 문제를 풀어봐라고 하면 되게 잘 풀어. 되게 잘 풀어.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야. 플러스 5의 절대값은 그냥 5지. 연산하는 거에 대해서 막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에 대한 절대값은 3분의 4야. 이런 거에 막히지 않아.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의 값으로 나오게 된대. 그러면 이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뭐야?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뭘까? 뭘까?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 아마 많은 학생들이 크게 고민해보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 앞으로 요 기호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벡터한테도 절대값을 붙여줄 거거든. 그럼 그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이 있어요. 이런 수직선이 0이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가지고 있는 절대값과 3의 절대값은 뭐해? 같죠? 같아.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 3이라는 거를 플러스 3이라고 양수라는 개념을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의 정수 3의 절대값도 전부 다 3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사실 이미 여러분 뭐가 나와 있냐면 벡터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숫자의 입장에서 양수와 음의 정수, 음수로만 나누고 있죠. 근데 사실 방향성을 따진다면 왜 이쪽은 양수가 되고 왜 이쪽은 음수가 될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고민 안 해봤지? 얘가 왜 양수냐면 이 0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숫자는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고 0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왼쪽에 움직이는 숫자들은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야. 그럼 벡터라는 건 뭔데? 벡터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벡터라고 불러.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그 음수로만 알았지만 마이너스 3? 벡터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네. 플러스 3? 양의 정수라고 불렀지만 이거 벡터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얘한테 절대값 씌우면 3이 되는 거야. 그럼 그 3의 의미가 뭔데? 왜 마이너스 3의 절대값과 왜 3의 절대값이 같지? 이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리. 해서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수를 나타낸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기하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이 원점과의 거리 벡터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음수, 양수, 알고 보면 벡터야. 벡터가 뭔데? 숫자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벡터라고 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값의 성질 중에서 A의 절대값이 모두 다 양수일 수밖에 없죠. 왜?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만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값이 0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의 절대값이 0이래. 그 말은 A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필요 충분될 수밖에 없는 거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이 값은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무조건 그 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A가 지금 현재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A가 0이면 0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성질들 별거 아니지만 앞으로 자주 쓰게 됩니다. 자주 쓰게 돼요. 각각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나 그 결과는 모두 다 양수가 되겠죠? 이거 같습니다. 각각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분수로 표현하나 분수로 표현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상관은 없어. 대신 분모가 0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절대값의 성질들까지 여러분이 잘 챙겨가고 입으로 표현하면 편해요.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나 그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2번 문제는 우리가 아까 같이 풀어봤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이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유리수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라는 거는 일단 유리수라는 개념 자체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유리수라는 건데 그 안에는 정수가 있죠.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는 거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 진짜 분수 같은 애들이 있는 거죠. 그 정수 안에는 0이 있고 양의 정수에 해당하는 양수, 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음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우리는 자연수라고 부를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게 끝인 거야. 이런 게. 자,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구나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들에 대한 사칙 연산들을 해볼 건데,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7번에 보면 지수법칙 있죠.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별표입니다. 지수법칙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생각보다 여러분 연산할 때 지수법칙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 당연한 건데 틀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게 정수의 곱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A 더하기 A 더하기 A예요. A하고 A를 더하면 2A가 되나? 또 A를 더하면 3A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A 곱하기 A를 하게 되면 A 제곱이죠. A 제곱으로 쓰겠대. 왜? A의 1승, A의 1승, 1하고 2를 더한 거네. 그러면 A 곱하기 A는 1승 곱했으니까 A의 3승으로 하겠대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먼저 곱하면 A 제곱 아닌가? 곱하기 A. 그래도 A의 3승인 거잖아. 그럼 2하고 2를 더한 거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면 A를 N개를 곱하게 된다면 그 A는 A의 N승이라고 쓰고, 여기서 지금 이 A라는 값을, A를 미수, 굉장히 중요한 단어, 미수, 아래에 있는 숫자, 여기서 N이라는 값, 이 N을 지수라고 불러요. 이런 하나의 용어들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 그래서 지수 법칙을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이런 건 알죠.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야. 그러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되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곱하기의 규칙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어떤 숫자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규칙들. 자, 그럼 지수 법칙에서 여기서 m하고 n은 꼭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실수 다 만족하는 건데, 나 둘이 곱하게 되면 여기서 지수 2개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된대. 이런 게 느낌이 팍 안 오는 친구들은 예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A의 제곱 곱하기 A의 3승. 이 규칙대로 A의 5승이야. 왜? A 제곱은 A 곱하기 A고 A 3승은 A 곱하기 A 곱하기 A잖아. 그럼 A가 총 5개에서 A의 5승이잖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지수끼리 이 지수들을 곱하게 된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하게 미수가 같다면 지수끼리는 더해주는 거야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A 제곱에서 나누기 A 3승을 해볼게요. A 3승부터 해볼까? A 3승 나누기 A 제곱 해볼게요. 이 말은 A 3승 곱하기, 이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럼 A 제곱분의 1인데. 그럼 이 말 다시 한번 쓰면 A 곱하기 A 곱하기 A고 곱하기 A 제곱분의 1은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인데. 그럼 이렇게 약분되나? 약분되나? 그래서 뭐가 남았어? A의 1승이 남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마찬가지 3에서 2를 빼면 되는 거네. 여기서 지금 M에서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A 제곱에서 A 3승을 나눈다라는 거는 A 곱하기 A 나누기는 곱하기로
A 3승분의 1인데 A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 A분의 1, A분의 1이면 이렇게 약분되나? 그래서 누가 남았어? A분의 1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 뺀다면 2에서 3을 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래서 2에서 3을 빼니까 A의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럼 우리는 뭘 알았어?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온 거야? 5번 규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한 개 더 해볼게요. 만약에 A 자 A 제곱하고 A 4승을 나누게 된다면 첫 번째 2번 규칙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럼 지금 5번 규칙에 의해서 이 값은 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A 제곱이니까 A 곱하기 A가 되겠죠. 곱하기로 A 4승 바꾸면 A 4승분의 1인데 다시 한번 A 곱하기 A 4승분의 1이라는 거는 여러분 A분의 1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 가능하겠네? 그럼 남는 거는 A 제곱분의 1이 남게 된 거예요. 남았어. 이거를 표현하기를 A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할 수 있어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이런 지수법칙들 1번, 2번, 5번이 지금 세트로 묶이게 된 거였어요. 그럼 한 개 더. 자, 이번에는 3번 공식 보겠습니다. 3번 공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에 3승을 할게요. 그럼 이 공식에 의하면 두 숫자를 곱하라는 거네. M하고 N을 곱했으니까 A의 6승이야. 왜가 중요한 거지. 왜? A 제곱을 3승 하라는 거는 3번 곱해줘. 얘가 되는 거죠. A 제곱을 3승한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지수법칙에 의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된 거네. 그렇죠.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고 이거 뭐야? 2가 총 몇 개 있어? 3개 있었어. 2, 3은 6이 된 거네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내가 단순한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이렇게 해결됐고 그럼 같은 이유에서 이제 분수인데 A분의 B 전체에 제곱을 해보자면 A분의 B 곱하기 A분의 B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A는 A의 제곱, B 곱하기 B는 B의 제곱이 된 거네. 그럼 마찬가지 무슨 느낌이야? 이걸 차근차근 하나씩 곱해준, 분배시켜준 느낌이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3승분의 B의 4승에 5승을 한다면 A의 3의 5승, 15승 B4의 B4승의 5승이니까 B의 20승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분배시켜준 느낌으로 얘를 외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6번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0승은 1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외우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구나. 누군가의 0승은 1이야 라는 거는 우리가 암기사항으로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분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 분모가 같을 때 우리가 통분이라는 개념을 하는 거죠. 얘가 더하기면 얘도 더하기,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로 분자끼리만 빼주면 되는 거래. 자,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하나 씁니다. C분의 A라는 거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D를 곱했어요. 그 말은 D분의 D라는 개념 자체가 1이라는 거 이해 가세요? D분의 D는 1이다. 예를 들어 1이 있어. 1은 2분의 2랑 같고 3분의 3이라고 해도 되고 4분의 4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D분의 D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숫자한테 곱하기 1을 하면 그냥 A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C분의 A라는 숫자한테 곱하기 1을 해도 그냥 C분의 A가 되는 거는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나 1이라는 숫자 대신에 D분의 D를 곱해도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 C분의 A로. 왜? 어차피 1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CD,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AD. 약분해도 어차피 똑같이 C분의 D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래. 그러면 C분의 A라는 거는 이 값은 CD분의 AD. 그러면 D분의 B라는 거는 C를 똑같이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해서 분모가 통분이 되면 분자끼리만 더하거나 빼기를 해줄 수 있어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은 통분의 원리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래. 였다면 곱하기도 마찬가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거야.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래. 그래서 나머지 지금 여러분 이미 했던 부분인 거니까, 자, 유리수의 나눗셈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이 숫자가 역수로 들어가는 거잖아. 해서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번분수라는 거는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유리수에 해당하는 정수까지 다 포함이 된 거겠죠. 유리수에 해당하는 사칙 연산들, 그 지수법칙까지 다 설명해 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익혀보자. 그냥 이런 개념을 내가 이해했어, 알았어가 아니라 이런 개념을 내가 직접 숫자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직접 이 개념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3번부터 문제를 풀 건데 선생님이 다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홀수번을 풀게요. 여러분은 짝수번을 직접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전부 다 빼라고 되어 있죠. 근데 빼기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음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되는 거죠. 우리 이 값을 플러스라는 개념을 생략할 수 있어. 자, 빼기에서 음수라는 거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한 격이 된 거죠. 얘는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거죠. 플러스 2가 돼서 8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곱해지게 되면 플러스는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값은 마이너스 2로 연산이 되는 거래. 그래서 마이너스 6이야. 자, 0이라는 숫자는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건데 0은 안 써도 그만. 마이너스에 플러스 5라는 거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곱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짝수번은 여러분이 마무리해 보시고요. 자, 4번에서도 선생님 홀수번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로가 없는 상태인 거죠. 더하기는 내가 교환법 성립하잖아. 그럼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11을 먼저 해도 되는 건데. 그럼 둘은 그냥 연산하면 0이 될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로만 정리가 되겠죠. 자, 3번.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13으로 정리가 되죠. 그럼 이거 연산에 의해서 마이너스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나? 13? 답은 그래서 3이 되는 거야. 라는 정수의 덧셈에 대한 얘기를 이 가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5번에서 선생님 홀수번만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곱하기죠. 이거 지금 다 곱하기네. 지금 우리 이거를 마이너스 2 곱하기 점 플러스 6 곱하기 점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있는데, 그럼 전체 부호만 먼저 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럼 전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전체 부호가 플러스래. 플러스. 그럼 뭐랑 똑같아? 이제 2 곱하기 6 곱하기 3이랑 뭐에?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결합법칙 배웠잖아. 2하고 6하고 3 교환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6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 그럼 2, 3은 6이네. 그럼 6, 6은 36.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여러분이 6하고 2를 곱하면 12 곱하기 3 해도 되거든? 해도 되는, 그냥 안 되는 게 해도 되는데 나는 6, 6에 36이 더 편한데.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환법칙 써가면서 내가 연산해도 괜찮아 라는 거였습니다. 자, 3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죠. 그럼 우리는 이미 알아. 마이너스가 홀수번 나올 거라는 거를. 그럼 이러한 중간 가서 생략해놓고 나 마이너스가 홀수번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곱하기 2는 2의 3승이야. 해서 마이너스 8이야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a 곱하기 b의 n승. 이 값은 a의 n승, b의 n승. 아까 이 부분 안 했었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전체의 제곱을 보자면 a 곱하기 b랑 똑같잖아요. 그럼 a하고 a를 곱해주고 b하고 b를 곱해서 a의 제곱, b의 제곱이 되는 것처럼 a, b 전체 n승은 a의 n승, b의 n승을 쓰는 거잖아 가 되는 거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끄집어내고 있는 중인 거야. 항상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개념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라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보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끄집어내는 거야. 항상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풀었어 방금? 마이너스 1에 3승, 2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2의 3승은 8.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 여러분이 짝수번은 해보시고요. 자, 6번. 이제 덧셈을 하래요. 셈 홀수번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 더하기 3분의 2죠. 이런 연산은 우리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적분 하다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유리수의 덧셈 뺄셈 엄청 많이 해요. 그럼 항상 통분을 하래. 2라는 숫자는 3분의 6으로 정리 가능할까요? 그럼 분모가 똑같은 거니까 3분의 8인 거지.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 처음이니까 선생님 일일이 다 보여주는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와야 되는 거야. 중간에 생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계산이 빨라져야 돼. 자, 3번. 뭐야?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면 서로 상쇄가 될 거니까. (5번) 선생님이 홀수번, 여러분이 짝수번. 자, 3.5 빼기 6.5인데 여러분 3.5라는 거는 3 더하기 0.5가 3.5가 되는 거죠. 6.5라는 거는 6 더하기 0.5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뭐 하래? 빼래. 다시 말하면 0.5라는 거는 10분의 5라서 2분의 1로 바꿔 적을 수 있어야 되겠네? 왜? 0.5라는 거는 10분의 5고 2분의 1. 이런 기본적인 연산은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빼기는 우리가 차근차근 분배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해주고 마이너스 3이야. 이런 연산은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분수를 안 바꾸고 나 3.5 빼기 6.5야? 마이너스 3이야. 하고 바로 나오면 가장 나이스한 거죠.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3이야. 하고 바로 나오는 만큼 연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드린 거고. 7번. 둘 다 마이너스네요. 그럼 전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6과 9의 통분을 할 건데 최소 공배수란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6하고 9 둘 다 마이너스를 잡아내고 그냥 6하고 9를 그냥 곱해버리는 거야. 곱해도 되면 꼭 최소 공배수가 아니어도 괜찮아. 약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5한테는 9를 곱해서 5, 9, 45가 됐고 마이너스 공통으로 모아낸 거죠. 그럼 2한테 6을 곱하니까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하기 5에다가 둘이 더하면 57이 되나? 57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지금 하나 잘못 썼죠? 6하고 9를 적을 거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그럼 나 이번에는 3으로 약분할래. 19가 될 거고 3으로 약분하면 3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 3, 18분의 19가 나왔어가 된 건데 여기서 분모가 18이 됐다는 거는 6과 9의 최소 공배수가 18이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18로 통분한다면 얘한테 3 곱해주는 거죠. 그럼 5, 3, 15. 얘한테는 2를 곱하면 되나? 플러스 4. 9한테 2 곱하면 18 될 거니까 2한테도 2를 곱해서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분의 19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최소 공배 수학하고 싶지 않으면 분모끼리 곱해서 똑같이 분자도 같은 숫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통분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자, 9번에 분수에 덧셈 뺄셈이 섞여 있네요. 그러면 3, 2, 14의 전체 최소 공배수는 12면 될까요? 12. 그럼 얘한테는 곱하기 4 해주면 되나? 얘는 곱하기 6 해주면 되나?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나?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통분을 해주는 거야. 12분의 마이너스끼리 먼저 어떻게 연습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결합법칙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왜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3 나오나?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7로 정리가 되는 거죠. 물론 더하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대기지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로를 없애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4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정리 가능하겠네. 3분의 마이너스 5랑 똑같은 거죠. 2분의 3. 그럼 6으로 통분해 볼까요? 6으로 통분하면 2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됐고 얘는 3 곱해서 9가 되겠네요. 그럼 6분의 마이너스 1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해서 이런 단순한 계산들이 앞으로 여러분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단순 계산들에서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미적분을 하다 보면은 특히 적분에서 마지막 두세 줄에서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분수에서 내가 통분을 잘 했는지 더하기 빼기 실수 안 했는지 그냥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면 2분의 3, 3분의 마이너스 5 맞게 됐네. 통분하면 6, 3 곱하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3 하면 9. 맞게 했어. 한 번 더 확인하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계산 미스가 납니다. 한 번 하지 말고 2번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리수에 해당하는 사칙 연산까지 한번 해봤는데 이제 7번 문제는 지수법칙을 한번 언급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수법칙에 대해서 선생님 이것도 선생님 홀수번 풀게요. 여러분 짝수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우리 여기서 써야 되는 공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A, B의 n승이라는 거는 A의 n승, B의 n승 이런 공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야. 그럼 3분의 1의 3승이 되겠네. 3분의 자, 한 개 더 또 A분의 B 전체의 n승이라는 거는 A의 n승, B의 n승이지. 그러면 A분의 1의 n승이라는 거는 A의 n승, 1의 n승은 1인 거잖아. 그래서 3분의 1의 3승이라는 거는 3의 3승분의 1의 3승은 1인 거죠.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가 되고 3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될까요? 그럼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약분 처리하면 3분의 마이너스 1로 답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수법칙에서 쓰고 있는 이런 성질들 내가 자유롭게 쓰면 돼가 되는 거고 자, 세 개의 숫자를 곱하는데 마이너스가 곱해지니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3하고 약분 가능할 거고 2하고 4가 약분되니 2가 되겠네요. 그럼 남는 거는 전체 마이너스 7분의 2가 남았어. 가 되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다 곱하기인데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3하고 6이 약분이 돼서 2가 되고 5하고 10이 약분나면 또 2가 되겠죠. 그럼 남는 값은 2 곱하기 2만 남아서 전체 값은 플러스 4로 답이 정리가 됩니다. 되겠죠? 자, 7번에서 마이너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럼 다시 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의 3승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의 3승, 2의 3승,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나누기는 곱하기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인데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곱해진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4하고 8이 약분되면 2가 되겠죠. 2하고 3이 곱하면 답은 6이야. 이런 연산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플러스 2의 제곱 4가 되겠네요. 곱하기 마이너스 3의 3승이죠. 여러분 차이점 마이너스 3 전체의 3승은 마이너스 1의 3승 3의 3승이라서 마이너스 3의 3승이 되는 거죠. 차이점이 있어. 마이너스 3의 3승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3의 3승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9번이죠. 여러분 곱하기가 아니라 얘는 더하기로 되어 있죠.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그럼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3의 3승이 여러분 27인 거 아세요? 3의 3승, 3의 4승까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냥 학교는 스쿨이야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사과는 애플이야 하는 것처럼 애플 하면 애플은 APPL 이거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애플 하면 사과인 거지. 같은 이유에서 3의 3승은 그냥 27인 거야.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4 곱하기 27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4 곱하기 27은 8, 108인가? 마이너스 108 빼기 2 마이너스 110이야 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한 번 더 점검하시면 됩니다. 54 55 오케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나머지 여러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법칙을 조금 더 해서 8번 문제 8번의 홀수만 풀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4승은 마이너스 1의 4승 3의 4승 플러스 3의 4승 81 여기서 이렇게 바로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할 정도로 공부가 되셔야 된다고요. 선생님 지금 지수법칙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고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더 했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A의 마이너스 J승이라는 거는 A의 플러스 J승분의 1로 쓸 수 있는 이 지수법칙 성질을 이용하자면 3번은 A 3의 4승분의 1이잖아. 3의 4승은 81분의 1이 되는 거고. 이해가시겠죠? 자, 5번. 미수가 동일하다면 지수끼리 더할 수 있어. 이게 지수법칙이죠. 마이너스 3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8에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네. 그렇죠? 그럼 6분의 마이너스 1. 근데 8이라는 거는 2의 3승인데 그 녀석에 6분의 마이너스 1승이래요. 그럼 지수법칙 한 번 더 쓰면 둘이 곱할 수 있나? 그럼 3하고 마이너스 6분의 1이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래가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이 값은 2의 2분의 1승분의 1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한 개 더 배워야 되는 지수법칙은 A의 n분의 n승으로 되어 있다면 m 승근 루트 A의 n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걸 배우면서 하게 될 건데 이것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표현해서 루트 2분의 1이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곱근 하면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개 더 있나? 7번에서 얘도 마찬가지 4분의 9 4분의 9라는 거는 2분의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녀석에 마이너스 몇 승? 요만큼이래. 그럼 지수법칙에서 둘은 곱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4분의 3하고 3분의 2가 곱해지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이 2도 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2분의 3에 이 세 개의 숫자가 다 곱해지면 전체분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 3은 약분하고 2하고 2가 곱해지고 4랑 약분해 마이너스 1승밖에 안 남네요. 그러면 2분의 3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3의 1승분의 1인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2분의 3분의 1인 건데 분모 분자에다가 2 곱해서 정리하자면 약분하고 3분의 2가 되는 거네. 그러면 누군가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개념은 뭐랑 똑같아요? 역수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2분의 3의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2가 되잖아. 3분의 5의 마이너스 1승은 5분의 3이잖아. 이런 역수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은 역수를 취해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 라는 거였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규칙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도 될까요? 왜냐면 단순하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4분의 3 나누기는 곱하기로 12분의 마이너스 1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약분해주고 4, 16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는 과정들은 지수법칙을 써가면서 선생님 해줘야 될까? 그래, 맞아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생님 홀수번 풀어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도 마찬가지. 이제 소가로 중가로 개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좀 빨리 해보자면 마이너스가 제곱이 되면 플러스가 되고 2의 제곱분의 1은 4분의 1 되겠네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될 건데 그럼 그 전에 얘네부터 통분해서 정리할게요. 이 값은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10 마이너스 8이 될까요? 분모 분자 2 곱했습니다. 그럼 6분의 8이 된 거죠. 그럼 6분의 2가 되고 정리하면 3분의 1이었네요. 근데 나누기는 뭐로 된 거야? 지금 나누기 3분의 1이 된 건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가 취해지니까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1분의 3은 3인 거니까 답은 그래서 4분의 3이야 하고 이렇게 써진 거죠. 자, 5번. 전체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채겠으니까 그럼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3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이 값은 마이너스 3, 5, 15가 되겠네요. 7번 마이너스 1의 백승이라는 거는 플러스 1 되는 건데 플러스 1 더하기 안에 있는 값을 정리하자면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겠죠. 여기서 지금 이 안에 소가로를 해결하자면 3분의 5 나누기는 곱하기가 될 거고 20분의 9를 역수를 곱해준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5하고 20 약분하면 4, 3하고 9 약분하면 3이죠. 4분의 3이 됐네요. 그래서 1 빼기 4분의 3이야 하고 정리가 된 거였어요. 1을 더하기 그러면 이 값 차근차근 정리해 보자면 여기 4분의 1이죠. 근데 이 값도 얼마야? 4분의 1 나오네? 4분의 1 빼기 4분의 1은 0으로 사라지네요. 그래서 1을 더하기 0, 답은 그래서 1이었어 하고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마지막 10번은 번분수에 대한 얘기예요. 분수 안에 분수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때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분수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땐 식을 굉장히 잘 써 내려가셔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써가면서 갈게요. 2 더하기 1 플러스 이 분수가 4 더하기 3분의 1인 거니까 3으로 통분하면 4라는 값은 3분의 12가 되죠. 그럼 분모 똑같으니까 12 더하기 1, 13이 되겠네요. 1분의 1이 된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지금 여기
3분의 11분의 1분의 1은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약분해주고 13분의 3이네? 그럼 뭔데? 아, 지금 A분의 B분의 1이라는 거는 A 곱해서 B분의 A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성질들 중 하나인데 13분의 3이 된 거네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여기는 이 값은 13분의 13 더하기 3이라서 16이 되는 건가? 그럼 지금 이 값은 2 플러스 13분의 16분의 1이 된 거니까 2 플러스 16분의 13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네. 그래서 16으로 통분하면 2라는 값은 2 곱하기 16, 32가 되겠네요. 플러스 13. 그래서 16분의 30, 40, 4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번분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연산들이 엄청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산을 계산할 수는 있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유리수에 대한 연산,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정리를 해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교시 마치겠습니다.